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탄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대로 좀 시세가 끝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 그림은 뭐 상승을 하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그러니까 상승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 박스에 대한 흐름만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전선은 원래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상승 시기에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형이 끝이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락폭이 크게는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추세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횡보성 기간 조정이다. 즉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한전선이 충분히 다시 이 음봉이 떨어졌던 라인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흐름에 맞게 최근에 특히 이 회복에 대한 이 시그널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한전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한전선은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뭐 추세가 깨진 게 이제 아니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 조종파가 이 충격파가 상당히 이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 된 건 맞지만 이 온전한 이 주추세 우상향에 대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막말로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이 저점의 선 하나 그거 보면 이 직전 고점 라인 대를 잘 지킨 종목이 몇 없습니다. 대부분 깨진 종목이 많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한전선은 좀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파동을 그리더라도 추세에 대한 유지를 볼 때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를 했느냐 이런 걸 체크하잖아요. 유지가 되면 연장 파동, 깨지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흐름이 포착이 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쟁 때 발발했던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이 이탈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탈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지지를 보입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이 파란 밴드의 상단, 지금 상단에서 지금 투터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은 노란 밴드에 대한 지배력을 많이 받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전선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어떤 특수한 상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아요. 이 파란 밴드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뭐 폭락이 나왔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주는 건데, 그럼 그때 이제 어떠한 게 나오냐면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이게 대한전선이 추세가 깨지는 파동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락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N자형의 형태로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이 깨진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가 이 N자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를. 지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W자죠, W자. 하락 N자와 상승 전환형의 W자는 이게 상당히 한 끗 차이에 대한 움직임인데, 이 오른쪽 바닥 라인대에서 현재 지금 이 2번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1번에 대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 전환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이 갭 상승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에 대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갭.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 대한전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전력주들 다 보자고요. 제가 말했죠. 강한 놈들은 어딜 타고 간다고요? 노란 밴드를 타고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이 대장주들은 파란 밴드까지도 오지도 않고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전히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얘는 뭐 추세가 깨졌다?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거를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냥 우상향 종목인 거지. 그리고 제가 세력주라고 표현을 했던 가온전선 역시도 너무 유지가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파란 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기적 바닥이 나올 때 형성이 된다고 했죠. 밴드에 오면 항상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강하게. 이번에도 그 파란 밴드를 깼냐? 아닙니다. 요즘엔 최근엔 대한전선보다 위치 더 좋아요. 노란 밴드 지지받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하다가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는 그런 파동.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가운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대한전선, 자, 전력주죠, 전력주. 우리가 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이죠, 여러분들. 에너지 전쟁.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민주주의? 인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목적은 단 하나죠. 이 에너지에 대한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이 패권을 갖기 위한 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면 그럼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미국한테 와서 사가라. 이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에서는 어떤 게 핵심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는 필요한 전기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산업의 승패는 누가 더 싸고 이 안정적인 이 에너지를 공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이 미래에 대한 패권을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판을 계속적으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좀 난리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 그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신재생에너지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 풍력 전부 다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 에너지들을 만들면 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지방에다가 풍력이나 태양광들을 진행을 시켜서 이 에너지들을 이 수도권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태양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려면은 이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합니까? 네, 대한전선이 하고 있죠. 이미 한전에서 이 동해안이랑 동서울 HVDC 프로젝트에 이미 대한전선이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이 수천억 원에 대한 이 계약도 한번 땄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풍력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이걸 또 육지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죠, 해저 케이블. 이것도 지금 대한전선에서 충남 당진에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맥점 차트에서도 지지를 만들고 있더라. 자, 이제 이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테스트를 했고 지금 저는 이 막바지 좀 흔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 박스가 돌파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고점에서 또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가 재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하나의 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 핸들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추세로 진행이 되는 이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전력주들은 현재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 제가 이 과거에도 맥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을 전부 짚어드렸지만 또 좋은 자리가 온 만큼 전력주에 대한 이 시나리오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주들도 예시를 들면서 시나리오 전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다시 이 맥점이 왔기 때문에 이 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박스권에 대한 이 돌파가 진행되기 직전에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 오면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